안녕하세요, 나우TV입니다. 쭈꾸미 낚시는 가장 많은 낚시인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민 낚시입니다. 그만큼 낚시하는 방법도 쉽고 잡은 쭈꾸미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 인기가 좋은 것이겠지요. 오늘은 쭈꾸미 낚시 중수에서 고수로 발전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 누르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쭈꾸미 낚시의 초보라고 하면 처음 쭈꾸미 낚시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선장님이나 지인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접하실 겁니다. 채비를 바닥까지 내리시고 살짝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고패질을 하다가 무게감이 느껴지면 니를 감아 잡아 올리시면 됩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낚시도 익숙하지 않아 채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고패질은 얘기 들어서 하겠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물속인지 모르겠고, 무게에 익숙하지 않으니 추는 무거운 걸 사용해서 쭈꾸미가 올라타도 쭈꾸미가 올라탔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선장님이 자리 이동한다고 채비를 걷으라고 해서 걷었더니 쭈꾸미가 달려 올라오기도 합니다. 옆에 고수님이 추를 12호 쓴다고 하셔서 나도 했는데 내 채비는 바닥을 찍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라인만 엉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참 희한하게도 옆에 고수님하고 얽히는 게 아니라 난 분명히 선수 쪽에 있는데 배 뒤쪽에 어느 누군가와 라인이 얽힌다는 겁니다. 쭈꾸미 낚시의 중수라고 하면 초보의 상황은 벗어나서 이제 제법 채비도 자연스럽게 내리고 바닥에 닿았는지도 잘 알 수 있고 고패질도 익숙해져서 잘 하지만 여전히 옆에 고수님은 나박나박 잘 잡아내지만 쭈꾸미가 올라타서 무게가 무거워진 건지 물속에 물살이 내 채비를 미는 건지 무게감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확실하게 파악해서 후킹해서 올리면 제법 큰 씨알에 쭈꾸미만 올라오는, 그래서 동출하시는 분이나 배에서 중간 정도의 조가를 내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수를 넘어 고수의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날의 물때나 선장님의 실력을 포함한 환경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장비입니다. 최근의 낚시 장비는 대상 어종에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는 전문 장비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쭈꾸미 낚시에서는 낚싯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라인입니다. 바다 낚시에서는 가장 최소 어종을 잡는 낚시이기 때문에 심해 우럭을 잡는 우럭대 등의 지깅 장비로는 쭈꾸미를 잡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쭈꾸미 전용 낚싯대는 6피트 이하의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낚싯대가 그만큼 민감하게 쭈꾸미의 무게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낚싯대는 1m 40 정도의 짧은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1m 60 이상의 낚싯대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의 취향이기도 합니다. 낚싯대의 팁 부분이 강해서 합사의 움직임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고, 연질이어서 채비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개인의 선호나 기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인을 들 수 있는데 이유는 낚싯대와 같습니다. 조류가 느린 날이라고 하더라도 물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싯줄은 쭈꾸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얇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흐르는 물의 영향을 그만큼 덜 받기 때문이죠. 흐르는 물의 무게인지 쭈꾸미가 올라탄 무게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정도의 라인 두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좋은 조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라인은 두께가 가늘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늘면 사소한 밑걸림에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라인을 사용할 때는 쇼크리더를 쓰셔야 합니다. 라인에 대해서는 늘 고민합니다. 옆에서 낚시하는 조사님은 밑걸림이 발생했을 때 힘줘서 뽑으면 바늘이 펴지면서 잘만 빠지는데
얇은 라인을 가진 나는 밑걸림만 생기면 몇 미터씩 짧아지는 라인을 보며 나도 1호 이상의 라인을 쓰고 싶다는 유혹이 앞섭니다. 어느 쪽으로 맞출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장비가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룰 부분이 오늘 이 영상을 찍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영상에서 허챔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챔질뿐만 아니라 채비를 내리는 순간부터 쭈꾸미를 잡고 나서 다시 채비를 내리는 순간까지를 한 텀으로 봤을 때 이 한 텀이 얼마나 깔끔한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언제 후킹을 해야 하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수중에서 쭈꾸미가 애기에 올라탄 것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만약 익숙해지시면 아무리 작은 쭈꾸미라도 내 애기의 몸을 의지하는 순간 바로 내 손으로 그 느낌이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애기의 사용입니다. 그날의 날씨, 물세계 정도, 태양의 밝기에 따라 내가 어떤 애기를 선택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애기가 물속의 쭈꾸미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눈과 귀를 열고 배에서 다른 앵글러가 어떤 애기를 사용하는지를 항상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분위기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수의 선택이니까요. 자,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채비를 내리고 쭈꾸미를 잡은 후 다시 채비를 내릴 때까지의 한 텀의 깔끔함입니다. 이 한 텀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쭈꾸미를 잡았을 때 자연스럽고 부드럽지만 일정한 속도로 릴링을 해서 라인을 끝까지 감지 않고 낚싯대의 길이만큼 남겨둔 채로 낚싯대를 들어 올립니다. 낚싯대를 들어 올렸을 때 애기가 자연스럽게 내 손에 잡힐 정도까지만 릴을 감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다른 한 손으로 애기를 잡고 쭈꾸미만 털어냅니다. 그리고 쭈꾸미가 통으로 잘 들어가든 잘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채비는 다시 바다로 던집니다. 만약 쭈꾸미가 통으로 잘 안 들어갔다면 채비가 내려가는 도중 다시 잡아서 통으로 넣으면 됩니다. 쭈꾸미를 털어내는 방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도 됩니다. 쭈꾸미 망이 있는지 없는지, 주름망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낚시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00마리를 잡는 건 이 시스템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400마리를 잡으려면 이 하나의 시스템이 물 흐르듯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애기와 봉돌 등의 채비를 준비하고 난 후에 쭈꾸미를 담을 물통의 위치를 선정하고 내가 향하고 서야 할 방향, 그리고 낚싯대를 던질 위치, 채비를 올린 후 다시 내리는데 문제되는 부분을 모두 없애주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낚시를 준비하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킹 타이밍입니다. 낚시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배가 물살을 타면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낚시를 하는 앵글러도 고패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지요. 바람이 불면서 배가 옆으로 살짝씩 밀리기도 합니다. 내가 고패질을 할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라인과 추, 그리고 애기의 무게를 내 손에 기억시키고 배의 오르내림과 밀림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느껴지면 거침없이 후킹을 해야 합니다. 그게 쭈꾸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쭈꾸미이면 그대로 릴링해서 올리면 되고, 쭈꾸미가 아니라면 쭈꾸미를 유인하는 허챔질이 될 테니 말이죠.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채비를 바닥에 둬야만 쭈꾸미가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 공격성이 강해서 고패질 도중에 왕성하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킹을 했을 때 쭈꾸미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올리는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적어도 30%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만약 그래도 모르겠으면 핸들을 두세 바퀴 감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는 무게도 달라지기 때문이고 감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쭈꾸미가 도망가려고 발을 쫙 펼 거기 때문에 물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애기의 사용입니다. 애기는 많이 사용해 보시면 패턴이 생깁니다. 내가 사용해서 잘 먹히는 애기가 있고 그 애기들은 내가 믿음이 가는 애기가 됩니다. 믿음이 가는 애기들도 물색의 정도에 따라서 강한 원색 계열을 사용할지 자연스러운 내추럴 계열을 사용할지를 결정하시거나 색동애기를 사용할지 레이저 애기를 사용할지 형광색을 내는 애기를 사용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애기들은 몇 년째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레이저 애기가 있고 고추장 애기, 색동 애기, 내추럴 컬러의 애기, 고등어나 물고기 형상의 애기도 있고 대형 새우 형상의 빅사이즈 애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의 어두운 바다에서는 형광 능력이 우수한 레이저 애기를 먼저 사용합니다. 이때는 축광을 시켜주는 UV 축광기가 필수입니다. 약간 밝아지면 그때는 고추장 레이저를 써줍니다. 보통 이 두 개의 애기로 오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9시를 넘기면서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 그날의 물색을 봅니다. 물이 탁하면 내추럴 계열을 써보기도 하고 물색이 좋으면 초록색 계열의 수박색이나 색동애기를 사용해 봅니다. 입질이 뜸해질수록 낚싯대를 잡고 있는 손끝의 감각에 더 집중합니다. 사소한 무게중심의 흐트러짐을 더 잘 느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쭈꾸미 낚시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는 그 길목의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 흐르듯 군더더기 없는 모션을 기본으로 하고 후킹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잡아내고 배에서 애기의 사용 패턴까지 선도할 수 있는 고수의 반열로 모두 올라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보에서 중수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